안녕하십니까. 한국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뒤집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고독한 혼자도 행복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의 유튜버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은퇴 전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원하는 일을 하여야 했고, 그것은 또한 지시에 부응하는 일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60대 전후의 은퇴자들에게는 평균 8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시간의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분야든 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만 시간이면 최소 3개 내지 4개의 새로운 전문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해피니스와 웰비잉을 씁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시니어들에겐 웰비잉은 웰다잉을 겸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인생의 최고선이자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몰입하여 성취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장기적인 과제일수록 좋습니다. 단기라면 행복한 시간이 그 기간이 단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즐거운 삶에서 비롯됩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 걸 하지 말고 나는 당당하게 즐겁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젊어서는 수단적 가치인 근면과 성실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은퇴 후에는 이를 궁극적 가치인 재미와 행복으로 전환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삶에는 3개의 황금 분할이 있습니다. 보통 일, 휴식, 배움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배움은 지속하되 일은 취미로, 휴식은 봉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는 즐거움의 대표적인 것이고, 봉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기도 하고 혼자서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보내는 외로움은 괴로움이고, 혼자서 보내는 고독은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기 위한 출발입니다. 50살 이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쇼펜하우어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는 노후에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 채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릭하여 직접 시청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 50살 이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 최고의 나를 만난다 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라는 사이트도 있고, 동생 친구 다 부질없다 혼자 살아라 이러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검색하여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도서관 이용과 산행입니다. 도서관은 은퇴자들이 혼자 보내기에 이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읽을 책이 무궁무진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국공립도서관은 출입과 이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산행입니다. 혼자서 가는 산행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다니다 보면 그 묘미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닐 수 있고 건강관리는 따라오는 덤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더 나아가 책 쓰기로 발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하여 글을 쓰고 글이 늘어나면 책으로 엮어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 산행, 글쓰기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각자의 개성에 부합되는 것을 선택하여 즐기면 됩니다. 제가 책을 발간해보자는 계획은 버킷리스트에 선정하여 4년 만에 4권의 분량을 발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맞는 정원을 가꾸어 나갑시다. 순천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정주영 같은 큰 인물은 큰 정원을 가꾸고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정원을 가꾸면 됩니다. 각자가 소중하게 가꾼 정원에 대해 정성 들여 가꾼 이야기를 글로 써봅시다. 자서전은 큰 인물만이 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도 자신만의 살아온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봅시다. 은퇴하면 곧바로 자서전 쓰기를 버킷리스트 항목으로 잡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몰입해봅시다. 이는 혼자 보내면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에서 3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2년간은 거의 날마다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400km가 넘는 제주 올레길도 완주했습니다. 간혹 도서관에 찾아가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귀환하여 일산에 자리 잡고 1년간은 북한산과 도봉산에 들어가 모든 산길을 전부 헤집고 다녔습니다. 물론 혼자 다녔습니다. 산을 찾아다니다 보니 사진을 찍어야 했기에 사진 전문가들의 강의하는 과정을 5개 이상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약 3년을 그렇게 지내고 보니 혼자서 보내는 것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주로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터를 잡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년에 50시간 이상 봉사하면 시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하면 도에서 우수 봉사자증이 발급되는데 저는 1년에 500시간 이상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노인복지관 출입도 봉쇄되어 새로 시도한 것이 인근에 있는 도립공원 수리산에 올라가 사진에 담고 모든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산 알림이 카페를 개설하여 여기에 올린 파일 수가 700개 이상 됩니다. 제가 발간한 저서는 한 권은 퇴직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이고 나머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사전적 에세이, 즉 자서전의 상중하 3권입니다. 자서전 에세이는 사전 고별식, 일명 사전 장례식이죠. 여기 이것을 겸해
금년도 10월 14일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분 이상 참여하여 축하해 주시었습니다. 은퇴 후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계속하여야 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세대들이 특히 배워야 할 것은 휴대폰 활용하기입니다. 젊어서 배우지 못한 컴퓨터도 배워봅시다. 봉사활동은 죽기 전에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봉사 후에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노인 세대들은 외로움으로 불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서로의 이 시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맞이하여 지냅시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에 몰입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도립공원 수리산에 수십 차례 오르내리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700여 개 이상의 정보 파일을 올리고 책을 4권 발간하여 이 발간하기 위해 몰입했던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것이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혼자서도 고독을 즐기는 법을 터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시니어들이 남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터부시하고 혼자서 즐기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삶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시니어, 고독한 혼자도 행복하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